7장 다차원 배열과 포인트. 7.1 2차원 배열. 7.1.1 2차원 배열.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잡힌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1차원 배열과 달리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첨자를 두 개를 이렇게 쌍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곱하기 5의 전체 10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개씩 묶어서 두 쌍을 중괄호로 묶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첨자를 이와 같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 앞 첨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괄호 없이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넣어줘도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배열을 선언한 뒤라면은 모든 원소의 값을 이와 같이 하나씩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nt ar 2/5의 의미는 5개, 원소가 5개인 것이 두 쌍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전체 원소의 개수가 10개의 원소의 개수를 가진 배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직사각형 형식으로 00, 01, 02, 03, 04 10, 11, 12, 13, 14 이와 같이 직사각형 형식의 메모리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도 2차원 배열 또한 시퀀셜하게 메모리가 잡히는 것은 1차원 배열과 동일합니다.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첨자를 조합을 해서 각 원소에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두 개의 포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첫 번째 포문에 첫 번째 첨자를, 두 번째 포문에 두 번째 첨자를 이렇게 주고 각 i와 j의 첨자를 조합해서 AR1, AR2, AR3, AR4 이와 같이 모든 배열의 원소에 이와 같이 접근을 해서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7.1.2 배열의 메모리. 배열의 메모리가 연속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1차원 배열은 당연히 메모리가 연속적이며 앞에서 배운 2차원 배열 또한 메모리가 연속적입니다. 메모리가 연속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연속적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주소만 알면은 모든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소만 알면은 메모리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곳이라도 방문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거나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메모리상에서 A00와 A01의 메모리의 주소의 차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가 얼마죠? 당연히 4가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00와 10의 주소의 차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는 여기서 몇 바이트죠? 4개가 4바이트씩 5개죠. 총 20바이트의 주소가 차이 나갑니다. 이것은 메모리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원소의 주소를 출력해 보면 그 주소가 연속적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원소에 %를 붙여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주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라는 서식 문자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주소가 하나로 시퀀셜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7.1.3 포인트의 구분. 이번에는 포인트 배열과 그리고 배열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서 이 두 개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포인트 배열부터 보면은 int 포인트 p1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int 포인트 p10이라고 하면은 p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인트 변수가 주소형 변수가 10개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10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주소형 변수가 10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40바이트의 메모리가 생성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int 가로 열고 포인트 p 가로 닫고 1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배열 포인트인데요. 이 배열 포인트는 그냥 해석하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치환을 해서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환을 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int10 이와 같이 int형 배열이 10개 묶여 있는 40바이트 형의 크기의 포인트 변수 p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포인트 변수가 10개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사용되는 표현은 이 표현이죠. 이 표현에서는 하나의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는 40바이트의 10개의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는 4바이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표현이 동일하지만은 여기에 가로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10개의 포인트 변수냐 하나의 포인트 변수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포인트 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배열의 포인트, 즉 10개짜리 배열의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7.1.4 2차원 배열과 포인트.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의 포인트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AR 2x5라는 배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먼저 AR이라는 이 이름의 형과 AR0의 형, AR1의 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R의 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배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int 가로 열고 별 P5라고 해서 배열 포인트로 변수를 만들어서 이 AR의 주소의 값을 이렇게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해석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int형 5개짜리 포인트 변수 P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int형 5개짜리가 2개 있죠. 그래서 그 포인트 변수가 P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로 int형 5개짜리를 각각 핸들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AR이 int 5개짜리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AR0 하면은 첫 부분이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AR1이라고 하면은 int 5개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AR의 크기가 int 5개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4, 5, 20에서 20바이트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1은 20바이트를 건너뛴 이 위치가 바로 AR1이 됩니다. 이것은 AR의 형이 int 5개짜리의 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AR의 크기가 int 5개짜리 형의 크기라면은 이 AR0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총 5개 있으며 int 포인트형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0와 AR1은 int 포인트형이며 각각의 원수가 5개씩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AR0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5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R1도 원수가 5개 있습니다. 하지만 이 AR 같은 경우에는 int 5개짜리를 2개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AR 원소는 AR0와 AR1 이렇게 2개의 원소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7.2 다중 포인트 7.2.1 포인트의 포인트. 이번에는 이중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a라는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의 주소를 얻어냅니다. 당연히 int 포인트형으로 얻어내겠죠. 이와 같이 int 포인트형 p로 a의 주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p의 주소를 다시 얻는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하면은 p의 주소를 이렇게 얻으면은 p 자체가 1차원 포인트이며 그리고 다시 p의 주소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차원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주소를 얻으면 1차원 포인트이며 그 주소형 변수의 주소를 다시 얻으면 2차원 포인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int a라는 메모리가 있고 그 속에 1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메모리에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a의 주소는 여기 보시면 FFFA00죠. 이 주소를 담기 위해서는 포인트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nt 포인트 변수 p라고 해서 포인트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주소 %a라고 해서 a의 주소를 그대로 여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p의 주소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포인트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pp라고 해서 포인트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하고 여기에 p의 주소는 이거죠. FFFF00의 주소를 pp에 그대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p의 주소의 형입니다. p는 1차원 포인트이며 다시 앰프센트를 붙였기 때문에 2차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p에 앰프센트를 붙이면은 1차원 포인트에 2차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int 포인트라고 해서 2차원 포인트의 변수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이것 역시 4바이트의 포인트 변수입니다. 여기에 앰프센트 p, 즉 p의 주소를 그대로 담아서 pp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P와 PP를 이용해서 이 A의 메모리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P는 당연히 다이렉트로 A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만 붙여줘도 이 A의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PP 같은 경우에 단순히 별을 붙여주면은 이 데이터까지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이 A의 메모리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별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별 PP라고 해서 A의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7.2.2 포인트 배열의 포인트.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포인트 배열은 바로 문자열 배열입니다. 이 문자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자체가 1차원 포인트이며 그리고 이것을 배열로 만들면은 포인트 배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캐릭터 포인트 P3라고 해서 3개의 포인트 변수를 배열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포인트 변수에 문자열 3개를 이렇게 각각 할당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포인트 배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 자체가 하나 1차원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별이 붙었기 때문에 2차원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P 값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P 값 자체가 2차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캐릭터 포인트 PP라고 해서 2차원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서 P의 값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이지만은 이 pp가 있을 때 이 pp의 주소를 얻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3차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p라고 하면은 ppp에는 3차원 포인트 이와 같이 별을 3개 붙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p로는 단순히 p0, p1, p2에 접근을 하면 모든 문자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pp 같은 경우에도 이 pp도 p와 동일한 형이기 때문에 pp0, pp1, pp2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각각의 문자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P 즉 3차원 포인트를 이용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별을 붙입니다. 이 별을 붙이는 순간 PP나 P와 동일한 레벨이 되죠. 여기에서 배열 표시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에 이렇게 접근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7.2.3 배열 포인트의 포인트. 이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이 바로 배열 포인트였죠. 이 배열 포인트 형이었기 때문에 이 AR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int 5개짜리 포인트 변수 P라고 해서 선언을 해야만이 이 AR의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AR 자체가 int 5개짜리 형의 포인트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배열 포인트 변수의 주소를 다시 받아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 포인트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별을 하나 더 붙여 주어 가지고 별별 pp로 이와 같이 배열 포인트의 주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과 P로 접근할 때는 단순히 2차원 배열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배열 포인트의 포인트, 이 2차원, 3차원 포인트죠. 이 3차원 포인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 별을 하나 붙여주고 배열 표시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7.3 컨스트 7.3.1 컨스트 상수. 이번에는 상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샵 define이라는 걸 이용해서 상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d_pi라고 해서 3.141592라고 하면은 이 문자를 만나자마자 전처리기는 바로 3.141592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상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d_pi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 바꿔치기 하는 바꿔치기 상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은 이 컨스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프로그램적인 상수가 바로 이 컨스트 상수입니다. 더블 c_pi라고 하면은 c_pi에 한번 값을 할당하면은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_pi는 상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처리 전 단계에서 d_pi 곱하기 c_pi를 사용했다면은 전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d_pi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교체가 되어서 3.141592 곱하기 c_pi가 되는 것입니다. 이 c_pi는 프로그램적인 상수이기 때문에 단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변수와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컨스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보면요, 이와 같이 max나 pi 그리고 배열을 이렇게 컨스트로 선언했을 경우에 그 값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max에 값을 할당한다든지 pi의 값을 할당한다든지 컨스트로 선언된 배열의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무조건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컨스트로 정의되는데 값을 할당하는 것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요, 샵 define로 d_pi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3.141592로 선언을 하면은 이것이 전처리기를 거치고 나면은 여기에 d_pi 같은 경우에는 3.141592로 교체가 되며, 그리고 c_pi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이 되지만은 c_pi에는 더 이상 값을 할당할 수 없고 존재하는 값, 이 값을 상수처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